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창원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문철진입니다. MBC 경남에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들과 함께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통합 창원시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다자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구 106만 명의 광역시급 도시인 창원시의 수장으로 누가 적임자인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비초청 대상인 기호 6번 민중당 서경철 후보와 기호 8번 무소속 이기우 후보는 4명의 후보의 토론에 이어서 연설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 참석하신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도 함께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안상수 후보도 함께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창원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출마의 변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30초씩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준비된 창원시장 후보 허성무 인사드립니다. 우리 창원 한때는 참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녹슬고 인구는 줄고 또 사람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대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 허성무 창원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창원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바른미래당 창원시장 후보 기호 3번 정규헌 인사드립니다. 반성 없는 부패한 보수와 낡은 운동권 진보에게 창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개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바른미래당이 시민들의 땀과 눈물 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창원의 경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조진래입니다. 이 정부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 민생과 경제는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보수의 중심 창원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무너진 서민경제, 창원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안상수 후보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현직 창원시장 안상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선 경남도지사도 창원시장도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게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7번 안상수를 찍지 않으시면 민주당이 창원시장까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당선되지 않은 후보에게 표를 분산하면 민주당을 돕는 것입니다. 보수의 희망 안상수에게 위대한 창원을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께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시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창원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분류돼 아파트 공급도 이미 과잉 상태이고 주택 공시가격 하락세는 전국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주거 지역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서민 경제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립니다. 이번 답변은 정규헌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도시공원 일몰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방송 토론회 때마다 거론되었던 주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도시공원 30%를 매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의 미분양 상태를 보면은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6,894세대입니다. 2002년까지 입주 예정 세대수만 2만여 가구가 있고 앞으로도 분양될 아파트가 10,000가구가 있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은 반드시 무조건 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분양받고 싶어도 기존 주택의 매매가 어려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더 많이 건축된다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나서서 도시공원 30% 매입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은 조진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창원시의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로 우리 창원이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 물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 폭락도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 특례라는 미명하에서 우리 도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아파트 숲으로 채우는 현재의 방침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이 된다면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에 대해서 토지 매수 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법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연대해서 주장할 것이며 그 와중에 경계지 매수라든지 경관지구 설정이라든지 또는 토지 적성 평가 등급 조정 등으로서 그 연결고리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상수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을 시행, 최대한 많은 공원을 그대로 유지시킬 겁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미리 공원 해제 일정을 발표한 탓에 소유자의 높은 기대감으로 협의 보상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특례 사업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공원 조성이란 특단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해보고 있는데요. 사하공원과 대상공원입니다. 민간 특례 사업은 최소 81% 이상 공원 시설을 그대로 확보하고 공원 70% 이상을 시가 기부 체납받는 겁니다. 이걸 두고 특혜 운운하는데 정부 방침대로 사유지를 풀어버리면 공원은 줄고 해제된 사유지의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 시 일부 이자를 보전해 준다 해도 시가 엄청난 빚을 안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허성무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서민들 중산층의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시가 너무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심리적 공포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무엇보다도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이제는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그래서 공원 일몰제 때문에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이 대단위로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소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미흡한 면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책을 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에 있어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우리 창원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줌으로써 창원의 인구도 늘리고 주택의 수요도 늘려서 수요 공급을 맞추어 나가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은 스타필드 유치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한 후보에게만 할 수 있고 질문 시간은 1분 30초, 답변은 2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마다 한 번의 발언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질래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은 책임을 지는 자리고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독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알면서도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렵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려움을 알면서도 시민과 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스타필드 입증과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의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아직도 입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하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이제 그 결정과 입점 여부는 후임시장 6월 13일 이후에 후임시장이 결정하겠다고 태도를 미루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분양 당시부터 스타필드 입점 확정이라는 말이 이미 분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급하지도 않는 사공원이라든지 대상공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간 특례를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는 점과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이 스타필드에 대한 창원시의 현재의 태도는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안상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정말 허가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스타필드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게 이게 맞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후보들 모두 선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 전체의 뜻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문제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본격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허가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뭘 가지고 논의하자는 말입니까?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뭐 답변을 해야 하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신청이 만일 이제 들어오면은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각도로 시민들의 여론을 먼저 수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으로 교통 영향평가를, 환경 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모든 결과가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지역 중소상인들과 지역 상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철저하고도 최상의 상생 협약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만약 스타필드 입점을 허가해야 한다면 현지 법인화해서 얻어진 지역 세수는 오롯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스타필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이건 뭐 가상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답변 네. 끝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스타필드를 가지고 마치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처럼 왜 빨리 안 하나, 뭐 빨리 결정 안 하나. 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시장이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후임 시장한테 미뤘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안상수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허승무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허승무 후보는 지난해 말에 한 간담회에서 스타필드는 억제하는 것이 맞다.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면 아파트 슈퍼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아파트 주민 외에 다른 시민들은 이용이 불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스타필드는 기존 상권을 무너뜨린다는 우려도 있지만은
관광자원 연계 및 일자리 창출 등 장점도 있긴 합니다. 저는 만약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법적으로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그 결과 허가를 해주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신청 내용 자체가 어떤 건지 규모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든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 허 후보께서는 아파트 슈퍼마켓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수준이라면 신청하는 주체가 당연히 그런 신청을 하지 않겠죠. 허 후보는 아직도 그 아파트 슈퍼 수준으로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까?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놓고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심도 깊은 토론, 그리고 신중한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은 그렇게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그때 당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역시 방금 안상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 영향 평가나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 규모가 너무 클 경우에 충분히 예견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아파트의 큰 수표처럼 이렇게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스타필드와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일자리를 10,000개 이상 창출한다. 또는 연간 1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그 쇼핑객들을 우리 지역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등의 찬성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규모의 판매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아마 이게 이제 10,000평 정도의 부지에 약 90,000평 정도의 건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안상수 후보께서는 허가 신청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미 알려지고 있는 내용에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에 비해서, 우리 시의 인구에 비해서 지금 대규모 영업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에서도 단연 1, 2 순위를 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다음은 허성무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는 대규모 판매 시설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시설들끼리의 대형 유통자본끼리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유통자본들의 싸움 속에 우리 서민들, 중소상인들이 모두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도 이런 걱정과 더불어서 아마도 시정연구원에서 이미 조사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확하게 발표된 바는 없지만 아마도 좀 부정적인 여러 교통의 문제, 중소상인의 몰락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허가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만약에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주장은,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질문 시간입니다.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제3의 대안도 마련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조진래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 후보님의 스타필드 문제에 대한 언론 발표를 보니까 법적 제도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한편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도 있고 또 합리적, 중재적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스타필드 문제의 해결 방안이 어렵다는 뜻인데 저도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허브님께서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라는 것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봅니다. 제가 안 후보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것은 이미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부터 스타필드가 입점한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그것이 분양 계약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세계가 어떤 대형 쇼핑몰을 전제해서 토지 매입 신청을 했고 계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격렬했기 때문에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 과정에서 창원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저는 시장에 취임하게 된다면은 제가 공약으로 내건 주민 모바일 투표 등으로 통해서 찬반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제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창원시의 경제에 고용에 그리고 보탬이 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소상인들을 설득을 할 것이고 그러나 전통시장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의 동의가 없다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규헌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면 골목 상권 타격은 불보듯 뻔합니다. 교통 체증 심화나 골목 상권 붕괴, 미세먼지 증가를 통해 주거 환경도 악화될 것이고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도계광장 주변은 교통 체증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곳의 스타필드 등장은 교통 혼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스타필드 입주 문제는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허성무 후보님께서 제3의 대안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제가 제3의 대안이 있습니다. 정규현은 조건부 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은 현재 의창구 중동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즉 창원시 시외곽에다가 이전을 한다면 충분하게 찬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공원을 전환하고 스타필드가 시외곽에 들어선다면 찬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질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면 창원 스타필드 유치에 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찬성 쪽으로 말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 후보님은 골목 상권이 죽어간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선다면 네. 소상공인의 타격은 모두가 예상되고 자, 답변해 주시죠. 제가 예. 답변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제3의 대안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네. 제3의 대안으로 만일에 다른 지역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답변을 하시죠.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 답변은 이 스타필드가 들어오느냐 또는 들어오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갱론이 있고 우리 전체의 창원 경제가 고용에 도움이 된다면은 어떤 행태로든 고통이 따르더라도 결정을 해야 되나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우리 전통시장이 창원에 약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의하고 또 성납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이 된다면 분명히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서로 설득하고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그리고 중재 방안을 분명히 찾아낼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스타필드 입점 여부와는 별도로 저는 시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 전통시장 보호 대책을 제가 3가지 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대형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을 잘 찾지 않는 이유가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좀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에는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 쇼핑객들이 굉장히 전통시장 찾기를 꺼려합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 특유의 값싸고 좋은 품질을 공급하는 그런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통로가 협소하다 할지라도 좁고 길다란 카트기 등을 도입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쇼핑하는 데 편리한 점을 공급해 준다면, 그리고 그 카트기 등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고용으로 연결한다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통시장의 육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편 스타필드 문제도 같이 토론회, 공론회 장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 경남에서 함께하고 있는 창원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창원시의 성장 발전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불황과 주력산업의 성장 약화로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창원 국가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안상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요사이 유세에 다닌다고 목이 쉬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원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이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8,500여 원이 투입돼서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첨단 산업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서 4차 산업을 이끌게 만들 겁니다. 스마트 혁신지원센터나 첨단 R&D 센터는 올해 곧 준공이 됩니다. 세부 실행 계획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 인도네시아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수출 전문 요원도 육성 중입니다. 방산부품 수출지원센터 설립은 물론이고 첨단 방산 연구인력 양성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분 안에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연구인력 유치와 양성, 새로운 분야의 기술 개발 등. 네,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난 40년 넘게 지속됐던 공단, 이제는 한계에 달한 것이 맞습니다. 역시 고도화가 필요한데요. 기존 기계 산업에 ICT를 융합하는 그런 산업으로 가는 것이 모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기존 산업들 중에서도 항공부품이라든지 그 외에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통산업 중에서도 우리 각별히 육성해야 될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신산업들의 유치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단순 기능 제조 인력만 공급하면 되었지만은 지금은 고도로 훈련되고 교육받은 연구개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먼 미래에 우리 공단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정규헌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대안에 앞서 원인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성 정치인들, 특히 안상수 창원시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후보들이 누군가가 저질러 놓고 망하게 한 일을 설거지하러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원공단의 불황, 위기, 이런 것이 하루 이틀 만에 약화되고 둔화된 것입니까? 기존 정치인들이 특히 큰 창원을 만들겠다고 어쩌겠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젖줄이고 모체인 공단의 불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시정을 펼쳐왔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공단 내에 기업이 떠나고 망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현 시장이나 정치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아니면 후보자 토론회 때만 잠시 경제 살리겠다 어쩌겠다 하시는데 그동안 망쳐놓고 공단이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끝으로
조질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구조고도화 하는데 구조고도화의 핵심은 바로 기계 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터빈, 모터, 엔진, 크러치 이런 것들의 핵심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파워 유닛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육성하려고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파워 유닛 산업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육성 산업으로 선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K1, K2 전차 국산화에서 핵심 부품인 파워팩이라는 그 크러치를 갖다가 개발하지 못해서 약 10년 동안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그 핵심 부품을 수입해 와가지고 터키 등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전혀 남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래서 핵심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5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말 그대로 토론입니다. 질문만 계속하지 마시고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성무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안상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창원의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 원인을 페이스북에 홍준표 지사가 마산의 한국철강터에 너무 많은 아파트를 허가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안상수 후보의 책임이 아니라 홍준표 전 지사의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3,152세대가 허가가 났는데 뒤에 허가 변경을 통해서 4,298세대로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준표 지사의 탓으로 돌렸는데 이 말씀이 맞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100% 맞습니다. 우선 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통합전인 2005년만 해도 구 창원, 구 마산시의 주택정책 방향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정책이 기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집중돼서 아파트가 한꺼번에 많이 공급됐습니다. 사실 통합 이후 현재까지 82개 단지 6만 세대가 훨씬 넘는 아파트 사업이 승인됐습니다만 자꾸 저를 보고 뭐 책임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90% 이상이 이미 제가 취임 전에 다 승인됐던 겁니다. 승인이.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영 아파트 그게 원래는 3,000세대를 경상남도에서 도에서 그 승인을 해준 겁니다. 허가가 내준 건데 그걸 1,000몇백 세대를 더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4,000몇백 세대를 이렇게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창원시장이라면은 그런 도의 좀 무분별한 허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싸웠죠. 그리고 네. 그 바람에 우리 창원시가 그때 요절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시만요. 그걸 시장. 보내가지고 감사반을 특정 보내가지고 감사를 했죠, 그때. 몇 사람이 그냥 그때 다쳤습니다. 예,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어쨌든 그 창원시장으로서 도의 그런 무분별한 허가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상수 후보도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허가 변경이 2014년 9월에 신청이 돼서 2015년 2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게 1,몇백 세대를 늘려주는 것이. 근데 이 시기가 묘하게도 조질래 후보가 정무부지사와 정무특보로 근무하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수 후보님 생각에는 조질래 후보의 책임도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왠가 하면은 홍준표 지사의 1급 참모, 핵심 참모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질래 후보의 책임도 우리가 물을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좌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무비서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창원은 지나친 아파트 공급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집값 폭락이 아주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안상수 후보님의 책임이든 홍준표 후보님의 책임, 전 도지사님의 책임이든 두 분의 도지사와 시장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있었더라면 이것이 좀 덜했을 텐데 두 분이 좀 싸우고 대결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또 이 과정에 조질래 후보는 홍준표 도지사의 핵심 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 저희들이 의아합니다. 뒤에 개발공사 사장까지 했고 개발공사 사장이라는 것이 이런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조질래 후보도 책임을 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보는데요. 조질래 후보에게도 제가 답변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 후보님께서도 정무부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무부지사의 업무 영역이 일반적인 아파트 인허가라든지 주택사업에 개입하게 돼 있습니까? 그야말로 도정의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약 1000세대가 정액됐다고 했는데 변경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미분양 물건은 7000세대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중에 뺀다면 6000세대가 아직도 미분양 물건입니다. 6000세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지금의 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다음은 정규훈 후보 주도 아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예. 이번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재산 현황과 납세, 병력, 정가 기록을 등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병력 미필 사유에 대해서는 저번 토론회에서 새 후보께 질문드렸고 오늘 토론회에서는 납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변 분들도 많이 물어봐 달라고 하고 있고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창원시장 후보 중에서는 소득세 납세 부분은 제가 거의 당선 수준이더라고요. 먼저 조질래 후보님과 안상수 후보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2017년도 소득세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하기로. 그리고 안상수 후보님의 경우는 지난 5년간 납세 총액이 37억 재산에 3억 3천만 원을 납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창원 세무서에 납부한 세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 먼저 조질래 후보님 2017년도 소득세 제로가 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건 우리 정 후보가 소득세법을 세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는 1월 달부터 12월 21일까지 제가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근로소득세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세금을 냈죠. 왜 안 냈겠습니까? 그러면 허브하고 저하고는 정상적으로 2017년도 세금이 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세금을 안 냈다는 것입니까? 아니 세금 신고에 제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세금 신고가 제로가 돼 있다는 것은 2017년도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께 2017년도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2017년도에 제가 경남개발공사는 공기업 사장을 했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월급에서 원천 징수해서 근로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당연히 세금을 냈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더 알아보시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냈다고 하면은 내고- 당연히 체납자로서 선관위에서 기재가 되겠죠. 아니 2017년도 저는 6천만 원 이상 세금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한번 재산 신고 내역을 한번 보시죠. 저도 예. 이전에 2000년대 초나 그리고 안상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상수 후보님도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소득세 제로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저 세금은 우리가 거의 1년에 5천에서 6천 정도 제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예. 그래가 한 3억 3천인가 냈어요. 안 후보님도 세금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많이 냈어요. 예. 저 세금 철저히 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 예. 할 때부터 우리가 거래하는 아버지, 세무사가 잠시-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무사가 지금 2017년도 세금이 제로더라. 그걸 그러니까 지금 한번 물어보는 말씀을 거고 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음 질문으로 조질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세무사가 그걸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조 말씀을 후보님은 드리겠습니다. 재산 등록 사항을 보니까
배우자 자동차가 2011년 벤저 C200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2011년도면 당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공직자로서 가급적이면 국산차 애용, 특히 성능 대비해 가지고 가성비 좋은 우리 국산차들도 많은데 외제차를 구입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인이 벤저 중고차 약 10년 산된 거 1,500만 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아니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정치인이 우리나라 차들도 많은데 외제차를 탄다는 것도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얼마나 외국에 많은 차를 수출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따지시면 안 그럼 되죠. 우리 정 후보님은 예, 외제차 탄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창원 시민 중에 외제차 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제차를 일반인들이 타는 거는 괜찮은데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외제차를 타는 거는 좀 모순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맹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허 후보님께 빨리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허 후보님, 지금 저는 경남 서커시 연맹회장과 창원시 유도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창원시와 경남 체육회의 위상을 많이 높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체육을 조력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요번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체육회관이 없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경남, 울산, 경북, 세종시만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싹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이 됐을 적에 한번 그 체육공원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은 조질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정 후보님, 제가 우리 집사람이 벤처차를 탔다고 하는데 재산 등록액이 제가 얼마입니까? 3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벤처 지금 가격이 얼마인 줄 압니까? 10년 된 중고차를 하나 산 겁니다. 자, 우리 정 후보님은 삼천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창원에서 쭉 살아오셨죠. 네. 지난번 KNN 토론시에 우리 안상수 후보께서 허성무 후보의 형인 허성간 씨가 강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부친도 강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주변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 허 후보의 출생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도 함안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창원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창원이 외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인재를 유치하고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이런 생각은 발상에 맞지 않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정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질문 내용이 그러니까 출생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말하는 것은 이곳 창원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창원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창원시장의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여쭤본 겁니다. 아, 예, 그 부분이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성장하고는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출생을 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저도 물론 삼천포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저는 고향이 여기 창원이 고향입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취지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허 후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병에 걸려 도민과 우리 창원 시민을 내팽개친 김두관 전 지사의 정무부지사로서 공범이고 아바타가 아닙니까? 그때 김두관 지사와 함께 경남과 창원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지금에 와서 또다시 무슨 맥락으로 최근에 행사장에 김두관 전 지사까지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서 창원을 바꾸고 변화시키겠다고 위임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그 행사에는 허 후보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김두관 지사께서는 도정을 내팽개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허 후보께서도 사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 후보님의 교육 분야 공약을 보니까 공교육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저도 허 후보님의 공교육
공약에 대한 그런 활성화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허 후보님은 오랫동안 창원에서 창원관악학원이라는 입시 전문 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입시 학원 운영이 잘 되는지 몰라도 이번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본인이 17억 3천만 원 상당, 배우자께서 4억 5천만 원 상당, 이래 합계 22억 상당으로 아주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2년 전 20대 총선에 출마할 때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15억 600만 원 상당으로 약 2년 새에 6억 8천만 원, 즉 그러니까 7억 상당 재산이 정식됐습니다. 시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2년간 허 후보님께서는 공직을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원 운영이 그렇게 잘 되었는지 의문이고, 또 재산이 그렇게 7억 상당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또 공교육 활성화를 주장하시면서 대표적인 사교육인 입시 학원을 운영해서 재산을 보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시민들께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또 3.15 의거에 답변할 기회를 주시죠. 예, 3.15 의거에 대한 공약을 보니까 이것을 문화축전으로 성격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3.15 네, 발상기에 시간이 다 대한 돼갑니다. 강주 금남로에서 강주시 차원에서 발상기가 강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에 제가 우리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신 창원의 모양이죠. 지방 공유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제 공약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2년 동안에 재산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2년 전에 그 신고할 때 건물분 신고만 되었고 그 토지분 신고가 안 돼서 그때 단순 실수로 신고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번에 선관위에서 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끝으로 안상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허승무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승무 후보는 이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걸 보니까지 준비된 창원시장 이래 됐던데 정말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준비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허승무 후보의 공약이 비교적 알차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약의 대부분이 현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들이다. 이 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공약 표절 운운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창원시가 그만큼 선제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새롭게 시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공약이 이미 우리 창원시가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서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떨떠름합니다. 창원의 방위산업 관련해서 허 후보가 내놓은 방위산업 공공기관 유치나 방산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 모두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공약이라고 내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다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전도시를 위한 소방시설의 확대와 안전테마파크 조성 등 모두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허 후보의 공약보다 더 촘촘하게 지금 창원시에서 세부 계획이 짜여져 있어 실행 중인데 창원시 공무원들이 지금 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허 후보는 자신의 공약 대다수가 이미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워온 것인지 잘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그 공약이 너무 잘 됐으니까 따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거 도표로 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 줄 끄인 것이 전부 지금 우리 창원시 거하고 허 후보 거하고 겹치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좋은 말씀 주셨고요. 공약을 제가 창원시 거를 이렇게 뺏긴다. 그런 어불성설이고요. 물론 창원시에서 잘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제 공약과 중첩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라든지 방위산업 부분이라든지 제가 볼 때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해야 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후보가 시장 시절에 발표는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 된 저로서는 전문가들을 좀 더
인적 풀을 만들어서 이것을 수출 산업으로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각 지역의 무관으로 우리 대사관에 파견됐던 무관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 나라의 방위 산업을 잘 알고 있고 어떤 그 것을 정도 필요로 하는 걸 답변하시면 알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 그래서 정도 이런 답변하시면은 인재풀들을 모아서 예, 답변 방위 산업 충분히 된것 수출 같고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딴 분한테도 그런 다 노력들이 해야 되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촘촘히 제가 보기로는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기로는요, 드리고 촘촘히가 싶습니다. 아니고 원래 우리 계획에다 이거 중복되는 게 지금 노란 줄입니다. 전부. 그런데 거의 이제 한 개 정도 살짝 바꿔놓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안 시장 안 그 후보님께서 그렇게 부분은요, 우리 말씀하시겠지만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하시니까 한 개 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허승무 후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말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허승무 후보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말은 한쪽 당으로만 힘이 몰리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속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서울시든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장, 국회의원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초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까지 민주당으로 채워달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답변할 시간 안 주실 겁니까? 이 민주당이 이렇게 싹쓸이 하면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시작도 안 된 투표를 뭐 싹쓸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여론조사 뭐 결과 나와가지고 그거 인용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창원은 한 번도 민주당이 시장을 해본 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열띤 토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정규헌, 조질래, 안상수, 허성무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토론에 우리 창원의 바른 미래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존 정치 그리고 창원 경제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기존 정치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저 정규헌이 해내겠습니다. 창원의 변화를 위해서 해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의 경제는 너무나 엉망입니다. 이 다 기존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 정규헌이 바른미래당에 힘을 주시면 분명히 바꿔내겠습니다. 한번 우리 시민들이 저를 활용하시고 저는 소처럼 뛰어다니면서 일하겠습니다. 제 민생 전문가로서 정말로 실무경제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 정부에 들어선 잘못된 경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은 점점 회로 떠나가고 있고 골목 상권은 죽어가고 있고 영시한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고통의 신음에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약을 실행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한 부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막강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클린턴의 한마디에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였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 정부를 향해서 외칩니다. 바보야, 문제는 창원 경제야. 저 조질래가 창원 경제를 확실히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소속 안상수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제 4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휴일을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일을 지금 벌려놨습니다.
우리 로봇랜드라든지 그다음에 SM타운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을 제 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저 안상수를 선택해 주시면은 제가 제 손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해 놓겠습니다. 중도에 일이 잘못 틀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창원을 이끌 사람은 누군지 그건 정당이 아닌 후보 개개인의 능력을 살펴봐서 그 능력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실 걸 바랍니다. 지금 뭐 각 정당 다 뭐 그게 다 엉망 아닙니까? 이제는 무소속 중에서 또 다른 야당 중에서 좀 새로운 인물들을 좀 이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능력을 보고 선택해 주시죠.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승무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시청 잘 하셨습니까? 지난 7, 8년간 전국에서는 2% 또 3% 성장할 때 우리 창원은 1%대 또 0%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성원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이제 창원을 바꿀 사람, 창원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사람은 허승무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판단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창원 경제를 살리고 창원을 다시 빛나는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세계 7대 도시의 영광, 기계공업의 메카, 수출의 전진기지, 그 빛나는 영광 허승무가 반드시 다시 만들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네, 네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작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후보의 연설 방송이 이어집니다. 기호 6번 민중당 서경철 후보, 기호 8번 무소속 이기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진보시장 후보 민중당 서경철입니다. 민주노동당을 기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전보다 더 팍팍해지셨다고요. 취업난에 시달린 아들, 딸들, 해고와 구조조정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님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한국 GM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수도금 침원, 민원콜센터, 마트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답은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고용불안과 임금 삭감으로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원 시민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국정을 농단한 적폐 세력과 창원시정을 잘못 이끌어온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서민들의 억눌린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정의 방향을 확 바꿔야 합니다. 재벌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에게 투자하고 고용 불안을 없애고 희망을 주는 창원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고용 안정이 저희 가장 중요한 공약입니다. 역대 모든 시장이 기업 사랑만 부르짖으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용 불안과 구조조정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STX 조선소, STX 엔진, 두산 엔진, 한국 GM, 한국 테크인의 구조조정과 매각, 분사 사태로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을 때 허성무, 조질래, 안상수 후보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창원시 행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경남에너지, 수도검 침원, 민원콜센터,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다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제2부시장을 노동경제부시장으로 하여 고용과 노동의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국을 신설하여 노동과 고용 문제를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2011년 경남도의원 시절부터 창원의 미세먼지 위험성을 제기했으며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미세먼지 문자 메시지는 그 조례에 근거하여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핵심은 시민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은 분지입니다. 게다가 난개발로 도시 전체의 바람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국 최대의 중공업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도시 설계를 다시 하고 오염원을 통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연구하고 시민 건강을 지킬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 없이 누비자를 타고 대리를 누빌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살수차와 분진 흡입차를 확대하고 동원하여 끊임없이 도시 청소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을 철도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창원은 최대 철도 차량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이 있어 철도산업의 기반이 튼튼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들을 창원으로 모으고 육성하면 충분히 철도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진해 신항 배후철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종단과 동해선을 넘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 물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장기적으로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수십조 원의 경제 가치가 발생할 것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촛불 민심의 뜻은 무엇입니까?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아주 역사적인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남북 정상회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싹쓸이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적폐 세력을 청산한다는 점에서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급히 먹은 떡에 체한다는 말도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싹쓸이에 눈이 멀어 적폐 세력 공천, 묻지마 공천으로 공천 급체에 걸렸습니다. 촛불 민심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폐 세력의 흡수 세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최소한 창원에서는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당 독주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진보시장 후보 서경철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최근 최저임금이 지방선거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노동정책 때문입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지난 5월 18일 자유한국당과 한 통속이 되어 최저임금의 상여금과 복리후송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주장하며 결사적으로 막았지만 결국에는 강행 처리해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최저임금 계약으로 460만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렵습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노사정위원회의 참가를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저임금 계약을 했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재벌들로부터 하청단가 인상을 올려내고 프랜차이즈를 개선하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임대료 등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줬다가 뺏어서 중소상공인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계약은 봉암단지, 촬영단지, 원림단지 등 중소형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혁에 대하여 사과하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저 서경철 창원시장 후보는 최저임금 개혁에 항의하여 농성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하여 실천을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킬 서경철 창원시장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창원시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정당 후보 허성무, 조질래 후보와 안상수 후보는 모두 공천 문제와 채용비리와 SM타운 개발 문제로 진정 또는 고소고발되어 검찰과 경찰에 불려가야 할 처지입니다. 최악에는 설령 당선이 되신다 하더라도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저 서경철 진보시장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6월 8일, 9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저 서경철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창원시에서 역대 저질러진
적폐들을 조사하여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겠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임금 계약을 막아내겠습니다. 꼭 희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중당과 저 서경철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무소속 창원시장 후보 기호 8번 이기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창원 대산의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농사일을 도우면서 대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면서 성장한 창원 토박이입니다. 77년도 행정고시 합격 후 시작된 34년에 걸친 공직생활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경제 업무를 수행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미국 콜롬비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창원의 여러 대학에서 경제학, 무역학 강의도 했습니다. 상공부, 통상산업자원부, 중기청 등에서 통상, 에너지,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부산의 경제부시장으로 일하기도 했고 외교부에서 주 러시아 대사관 상무관으로 통상정진과 투자협력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창원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소상공인의 삶은 어렵습니다. 축적된 경제정책 경험을 살려서 일자리 많던 창원 경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창원의 주력산업 기계산업에 정보통신산업을 융합시켜 창원 경제 성장 동력 회복의 단초를 찾겠습니다. 기계정보산업의 기술 개발과 그 사업화를 위하여 소재연구소를 격상시키고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분원을 유치하여 창원을 제2의 과학연구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기업들이 창원을 떠납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창포만을 매립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200만 평 이상의 값싼 산업용지를 공급하겠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제2의 먹거리 산업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해양군사박물관을 유치하고 고분박물관을 짓겠습니다. 진해 드림로드를 전국적인 걷기 명소로 만들고 해군 해병 훈련 및 군대생활 체험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창원 순환도로를 건설하여 도심 통과 비용을 줄이고 해원 내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역사 깊고 문화 높은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도섬을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해양 신도시에는 국립산업박물관을 건립하고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산 관광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에는 마산 종합운동장과 국립산업박물관을 유치하여 공공용지 비율을 높이고 국고지원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산에는 주구운동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 보강하겠습니다. 진해에는 해양군사박물관을 유치하고 루지 트랙을 건설하고 편백나무 숲단지를 보식 연결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걷기 좋은 편백나무 오솔길을 만들고 전국 규모 드림로드 걷기 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용원 지역에 부산 전철 유치 등 광역교통대책도 만들겠습니다. 진해는 해군 해병의 탄생지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해군 해병 전역자들이 추억을 더듬어 찾아올 수 있는 추억시설도 만들고 군부대 추억여행 실시 등으로 전역자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 창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과학영농, 어업업체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취업보조금, 기술획득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 30억 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도 급여의 2분의 1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독지가들로부터 자발적인 장학기금 기증을 받겠습니다. 험교복을 연가로 매입해서 보관하다가 연가로 판매하는 교복 공유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17만 소상공인의 활동을 장려할 것입니다. 대형 매장의 도심 내 설치를 반대하고 대형 매장은 도시 외곽에 배치하겠습니다. 교외 배치는 인근 지역의 고객 유인 효과 때문에 창원 유통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시장 후보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인터넷 정보 검색 등을 통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인물과 정책 위주로 투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장의 첫 번째 조건이 현역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유력시장 후보들은 군 미필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 2, 3년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청춘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희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군 면제의 특권을 누린 후보에게 시장직을 맡기면 과연 시민들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시정 업무를 추진해 주겠습니까? 유력시장 후보들은 검찰의 수사선상 또는 근접 지역에 와 있습니다. 유력하면 유력할수록 더 중대하고 더 많은 사안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앞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흥결 있는 후보를 선택하여 다시 보궐선거를 원하십니까? 지난 4년은 창원에게 잃어버린 4년이었습니다. 기업은 창원을 떠나고 집값은 떨어졌고 불투명한 여러 사업의 추진은 시민의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정치인 출신 시장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또다시 정치인 출신 시장을 선출하여 잃어버린 4년을 잃어버린 8년으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창원은 창원 경제를 살릴 잘 준비된 경제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MBC 경남과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창원시장 후보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창원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